저부터도 50대이기 때문에 와서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주고 고민 상담해줄 용의가 있는데 기다리고 있을걸? 근데 안 와. 아무리도 안 와. 근데 왜냐하면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직무적인 지식을 나한테 배우겠어요? 인생 뭘 물어보겠어요? 세대 소통 열쇠는 후배들이 쥐고 있습니다. 다 아니고 선배 세대가 쥐고 있어요. 저 같은 50대들은 이거 들으시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MZ세대 편견이 어마어마합니다. 언론사 기사들이 재택근무 끝나자 사표내는 MZ, 이 회사는 나랑 안 맞아, 억지로 일하지 않겠다는 청년들, MZ 노조도 반대한 69세한제, 오늘도 퇴사각, 주 4일제 요구.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노동관에 반대한다는 관점으로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억지로 일하지 않겠다. MZ세대는 끈기가 없어. MZ들은 바빠도 절대 야근을 안 해. 뭔가 열정이 없어. 딱 시키는 것만 해.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이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일종의 낙인 같은 거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조직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인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MZ세대가 실제로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때가 높을 것 같죠? 50대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회식은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의 장에 불과하다. 약간 비관적인 입장이죠. 50대가 제일 높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는 날 지켜주지 않는다. 2, 3, 4, 50대 다 높습니다. 이거. 회식을 하면 부서원과의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50대가 높을 것 같죠. 2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실제로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MZ세대들이 직장생활, 조직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어 라는 프레임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거가 없죠. 많은 언론사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 MZ세대들은 사회성이 없어. 이 프레임이 작동하거든요. 사회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을 가진 항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좋아도 사회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관계에서 센스나 눈치가 빠르면 좀 사회성 좋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배려심이 좋거나 다양한 차원으로 사회성이 규정될 수 있는데 통계를 보면 사회성이 좋다라고 할 때 평가하는 중요 요인이 뭐냐, 20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성 요인이 있죠. 눈치예요. 센스. 감각 좋네. 이걸 20대들은 사회적 좋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50대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회성이 좋네. 뭘 보냐면 배려심이 좋은 걸 사회성이 좋다고 해요. 협동성, 책임성. 옛날 느낌이에요. 40대 있죠. 40대들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이게 세대에 따라서 사회성이 좋다는 기준 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MZ세대들이 사회성이 없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50대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배려심, 협동심, 책임감이 없네. 옛날식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거죠. 언론사 데스크들이 대체로 50대들이에요. 신문에서 MZ세대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MZ세대는 조직에 이제 충성하지 않나 프레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MZ세대라고 하는 20대하고 30대들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없어요. 지금 업무에 충실하려고 한다. 20대가 87.2, 30대가 89.6. 40대도 89.6.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조직에서 인정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관점이 50대가 아주 높아요. 20대는 낮죠. 2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직 생활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내 인생을 충실하게 가꾸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관점은 40, 50대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 생활에 충성하느냐의 무게보다는 자기 인생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이걸 충실하고자 하는 관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지, 이건 특정 세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보편적인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다른 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시대를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뷰카라고 해서 변동성,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이게 대단히 높게 평가해요. 조직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조직이 흔들어지면 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 생활에 단순히 충성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조직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개인이 조직 바깥에서도 견고하게 충실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조직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 피드백이 부재해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근무 평가할 때 관련 피드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사나 상사들한테, 대표들한테 면담을 통해 받는다. 이게 2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받거나 결과만 통보받거나, 그 다음에 업무 관련된 피드백도 선후배 간에 원활하다. 이 3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가 공식적인 피드백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 문화 안에서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제가
모호하건 명확하지 않을 때 피드백 주기가 좀 시스템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조직 문화는. 근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콰이엇 퀴팅이나 조용한 퇴직을 고민해야지, 이거를 그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계속 메뚜기처럼 이직한다, 돈 때문에,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직 안에 지금. 왜냐하면 이 낙인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일 수 있는데 유독 20대, 30대를 낙인 찍어서 이 사람들만 그렇게 공격할 거는 뭐냐면 그 세대와 소통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인은 언론사의 데스크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MZ세대라고 묶어서 평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50대가 보기에는 30대나 20대 비슷하거든요. 근데 30대하고 20대는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30대는 이미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판단이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로 그 데이터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0대 팀장이 20대와 잘 안 맞는 걸 드리는 드라마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하고 20대를 같이 구분하면은 세대를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생애 주기도 다르고 생활 일어나서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분석하는 것부터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는 세대라는 평균적인 프레임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개인 단위의 욕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20대랑 소통을 할 때는 개인 바이 개인으로 소통을 해야죠.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평균에 따라 하면 잘 안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계가 다르고. 피드백이 없는 조직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피드백을 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필요한 입장 정리를 빨리 하셔서 피드백을 시스템으로 장착하는 게 조직 안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현상이고, 그래야 지속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도 중요한데 돈만큼이나 중요한 게 의미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해져요. 이 사회적 의미를 주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는 비싼데 이 자켓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그 창업자 이번 슈나드가 자기가 너무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는 활동에 조금 더 돈과 시간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조직생활 안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가치를 느끼죠. 세대 소통 열쇠는 선배 세대가 주고 있어요. 난 조언을 해줄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얻을 조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지식은 챗GPT 찾아보면 다 나와요. 거기가 훨씬 훌륭하게 좋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 시간을 내줘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찾아가서 얻는 세대 간의 소통에 얻는 베네핏이 후배들이 선배들을 찾아가서 얻는 베네핏보다 훨씬 커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내가 놓친 부분이고, 얘네들은 훨씬 나보다 지적이고 내가 살아왔을 때 20대, 30대 경험보다 훨씬 다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요거가 단서를 두는 되게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혐오 없는 삶. 이 책은 잘 팔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나랑 낯선 대상과 대화가 어떤 변화를 주는지가, 끝에 보면 아일랜드에서 이제 동성혼에 대해서 그 찬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혐오를 가지고 있는 우체국,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인데 아주 보수적인 사람하고 동성애자, 남성을 좋아하는, 화장하고 하는 남성이죠. 이분이 한 테이블에서 매주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 과정이 엄청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낯선 사람과 나와 다른 세계를 살았던 사람과 대화하는 경험이 사실은 두렵죠. 두렵기도 하지만 이 경험이 내 세계를 확장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직생활 안에서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계기를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늘려나가야 세대 낙인 효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 키를 선배 세대가 먼저 발품과 돈품을 내줌으로써 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